농지법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농지법은 먼저 농지법은 농지가 나오는데 농사를 짓는 땅이죠. 대지가 아니에요. 대지가 아니고 농지예요. 농지. 대지는 뭐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농지는 뭐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땅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농지를 무조건 사들일 수는 없어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지만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좀 특이하죠. 그래서 다른 특례 부분이 잘 없어요. 모두 다른 법들은 뭐 하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농지는 그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특례가 웬만해서는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농지는 무조건 소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겠죠. 있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거. 그 얘기가 여러분들이 325페이지 보시면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설명 좀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그렇게 설명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에요. 328페이지 보세요. 농지에 대한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설명드릴 거고 328페이지 보시면 농지법 체계도 나오죠.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씩 넘기면서. 그러면 맨 밑에 보시면 328페이지 2번 농지 소유의 원칙 나오죠. 거기에 1번 농지 소유 제한이라고 해서 가로 1번 뭐라고 됐어요? 농업 경영자 소유의 원칙.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반드시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농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외적으로 항상 모든 것들은 예외가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국가가 농지를 가지겠다는데 뭐 누가 태클을 거겠어요? 그때 국가가 뭐 농사를 지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국가가 또는 누가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농사를 내가 농업 경영 안 하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그건 오케이 이해했어요. 민간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있습니다. 예외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주말에 영농 체험하는 경우 있죠. 그럴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아예 그런 것도 아닌데도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농업인이에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그럼 어머니가 지으면 되잖아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뭐죠?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농사 안 지을 거예요. 안 지어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굳이 그걸 뭐죠? 안 받겠다 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아니 상속 받는데 그래서 받는 거예요. 받지만 나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죠? 그럼 그 땅은 농사 짓지 않는 유효농지가 되게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너무 아까우니까 나중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어쨌든 그런데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농사 짓지 않는데 상속받았다고 해서 농지를 갖고 있으면 그 농지 자체가 농지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으면서 너무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법으로 이건 좀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상한값을 정하게 돼요. 상속을 받았을 때 이만큼은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다 팔아라. 다 처분해라. 이렇게 정한다고요. 그래야 좀 그래도 뭔가 좀 맞잖아 이게. 그래서 소유는 할 수 있는데 제한값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그 상한값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 필요 없고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배울 거고 그렇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거예요. 하다가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농업이 아닌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하려고 해요.
하지만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땅은 뭐죠? 존재하잖아요. 내가 처분하지 않는 이상 그 농지는 소유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하다가 다른 일을 할 때 조건이 8년 이상 돼야 돼요. 대신에 8년 이상 되었을 때에 이농을 한다. 농업 말고 다른 일을 한다. 그때 농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도 무슨 값이 있을까요? 상한값이 있겠죠. 그까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처분해야 돼요. 됐나요? 그런 이유들이 제외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아, 그런 거구나. 어떻든 그런 경우 말고 또 몇 가지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뭐 하려면, 소유하려면 반드시 농업 경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농지를 뭐 하려면, 소유하려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한, 취득하기 위한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농지 자격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뭐죠?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 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발급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 서류 작성할 때 항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업할 때도 사업하기 전에 계획서 작성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지를 소유하려면, 이건 사업은 아니지만 농지를 소유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내가 농업을 이런 식으로 경영하겠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취득하고자 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든지, 그럼 아까 이 얘기도 했죠. 주말에 체험하기 위해서 영농 체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재작년까지죠. 작년 말부터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 말부터 이게 없었는데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도 주말 체험 용도로 쓴다면, 농지를 취득한다면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계획서가 나옵니다. 선택인 거죠. 내가 이 목적이다 그럼 이 계획서를 써야 되고, 이 목적이다 이 계획서를 써서 이제 이거를 뭐 하면 돼요? 보세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얻어야 된다?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계획서나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뭐해서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뭐해서 첨부해서 그 농지가 소재하는 곳 있죠. 그 소재하는 관할에 시나 구나, 그렇죠, 시골이니까 읍이나 면의 누구한테? 장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기니까. 그래서 농지를 뭐 한다? 취득하기 위한 자격 증명이에요. 그걸 이제 발급을 어디서 해준다고 그랬어요? 시, 군, 시구, 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이렇게 돼요. 이 해주는 겁니다. 발급. 이 권한권자가 여기 하나 나오죠 이제. 그러면 이걸 발급받으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농취증이 있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증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아무나 다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이거 증명이 없이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예외가 없으면 시험 문제 낼 게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거는 받아야 되는데 이 계획서를 작성 안 하고 발급받는 방법이 또 있어요. 또 그게 또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런 게 없었다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왜 이렇게 주릉주릉 많은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지만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 330페이지에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나오나요? 농취증 나오는데 가로 1번 발급 대상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예외 뭐 다운 오는데 그건 지금 보지 마시고 가로 2번을 보세요. 가로 2번 보시면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원칙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거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원칙.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됐나요? 그럼 이제 331페이지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농업을 뭐 하면 돼? 하면 되죠. 그래서 4번 농업 경영을 하면 돼요. 농업 경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농지를 취득해서 농업 경영 계획서대로 해야 되는데 농지를 농업 경영 계획서대로 안 하네요. 농지를 농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요. 그러면 가만두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럼 바로 뭘 해야 돼요? 야, 너 이거 농지 목적으로 쓰기로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했는데 너 이거대로 안 하고 있잖아. 야, 이거 처분해. 내가 가져갈 수는 없고 자기 거니까. 야, 처분해. 왜? 목적으로 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농지를 농지 목적 외의 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를 처분해야죠. 그럼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을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명령을. 누가 하느냐면 농지 소유자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발생하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있죠. 그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분해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자기 부인한테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고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처분 명령이 내리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 무조건 처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1년 이내.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이 명령을 누가 내리냐면 보세요. 누가 내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어디 나오냐면 332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332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농지의 처분 의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농지 처분 사유에서 설명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거 설명을 드린 거예요. 1년 이내에 농지 처분을 해라고. 그리고 밑에 보면 사유도 나와 있고 사유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볼 건 아니고 그리고 333페이지 가로 3번 농지에 뭐가 나와요? 처분 명령이 나오잖아요. 누가 명령을 내리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지 소유자에게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그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야 처분해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이행하겠죠. 오케이. 뭐 할게, 팔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농처분. 그런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 호락호락하지 않냐면 까다롭잖아요. 이게. 농지를 소유하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고 이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내놓는다고 해서 농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그러면 자기 좀 또 처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는 곳이 있죠. 농지만 담당하고 개발하는 곳.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한국농어청공사에서 이걸 담당을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렇죠. 매수 청구를 합니다. 한국농어청공사한테 제 땅 좀 이제 농지 좀 사주세요 하고 매수 청구를 하게 되죠.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매수 청구 이렇게 나와요. 정말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런데도 모르면 그렇지. 한국토지공사가 최고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알면 답이 금방 나오지만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한다? 한국농어청공사. 왜냐하면 매수 청구라면 매수 청구란 것 자체에 벌써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와, 씨 매수 청구 또 나와 이러면서 나 민법 싫은데 이러면서 그렇게 돼요. 어려워하니까 그 부분을. 그런데 만약에 이행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처분을 했는데 개 중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배째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배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하지 않겠다. 그럼 뭐죠? 배째라면 배째는 거죠. 근데 이게 과태료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요. 1년마다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낼 때까지. 한 번 나가고 그게 뭐 누적되고 그게 아니고 계속 나간다고 그게. 그래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당연히 누가 부과할까요? 명령을 내린 자가 부과해야죠. 당연히. 명령을 내린 자가.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33페이지에
가로 4번 농지의 매수 청구 나오죠. 매수 청구 보면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그 농지의 매수를 뭐한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가로 5번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1번 부가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이 진짜 감정평가 뭐 이리 많이 나와요. 감정평가가 감정평가 엄청 나오죠. 그래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그러니까 두 가지죠. 감정가격하고 그렇죠. 개별 공시 지가 중 당연히 이거는 이행강제금이니까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죠. 높은 거 어떻게 하든지 크게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 중에 뭐죠? 높은 가액의 얼마? 20%입니다. 20%. 25%입니다. 25%. 100분의 25예요. 그래서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1년마다 부과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됐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쭉 되어 있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형태를 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에 하게 되면 중개사법에서도 농지에 관한 내용이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도 배우는 게 그러니까 막 서로 겹친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 자체가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내용만 하더라도 4분의 1 정도로 맞출 수가 있어요. 한 문제는 다 아니지만 근데 그게 운 좋게 그게 나오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농지법이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깊게 파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면 돼요. 하고 그 중에서 뭐죠? 한 문제는 기출 위주로 나오고 한 문제는 아예 새로운 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농지법은 한 문제 맞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문제 맞출 걸 엄청나게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개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이 또 뭐 농지법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됐나요? 이렇게 해서 농지 취득에 대한 내용 가지고 처분 사유하고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냐면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자도 있다고 그랬죠. 아까 상속받든지 뭐 국가나 여러 가지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땅, 즉 무슨 농지? 유효농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유효농지는 무슨 농지를 제외하냐면 너무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게 땅 자체가 기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정도 뭐 해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지력을 뭐 하려고? 회복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학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수님들 수업하고 난 뒤에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1년 정도 수업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게 없는 게 모르겠어요. 네? 강사들도 수업하다가 뭐죠? 1년 정도 좀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나오지 마라 그러겠죠. 그다음부터는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쉬는 날이 없죠. 진짜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진짜 진짜 계속 돌아가야 돼요. 하여튼 계속 돌아갑니다. 뭐 주말엔 또 뭐 또 촬영이 있으면 또 촬영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좋아요? 네. 누가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좋다는 얘기, 부인이 좋다는 얘기예요? 누가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좀 어떤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같이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너무 좀 이렇게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도 시간 내서 좋아하는 게 아침에 조조 보러 가는 거 있잖아요. 수업이 없는 날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조조를 보러 가요. 그러면 영화 보러 같이 가거든요. 부인하고 같이 가서 이제 조조 보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뭐 근처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딱히 뭐 어디 많이 안 가더라도 그냥 그렇게 같이 손잡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커피 먹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문득 생각하는 게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뭐 굳이 뭐 많은 걸 하고 그렇게 안 하지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참 행복하다. 물끄러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유효농지인데 그래서 유효농지인데 아무튼 그래서 말 그대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지력을 뭐 하려고 확보하려고 쉬는 곳은 유효농지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쉬고 있는데 계속 또 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유효농지일 때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제적으로 이제 뭐 하냐면 누가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가만 있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유효농지에 대해서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에 누구한테 소유권자나 그 다음에 임차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신하여 농작물을 뭐 할 자를 경작할 자.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대리경작자라 합니다. 그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을 해요. 어차피 그 목적으로 쓰지 않고 계속 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정하거나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요. 나 이거 좀 대리경작 하고 싶다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작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또 뭐죠?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누구 대신에? 소유권자 대신에 또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소유권자만 가능하고 임차권자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둘 다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문장을 볼 때 이해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공법이 그렇지 않으면 아는데 틀려요.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설명할 때 가능하면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해요. 그래야 문장을 약간 바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이 똑같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조금 바꾸고 나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풀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립니다. 최근 시험 문제 트렌드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뭐해서? 대신해서 경작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든지 직권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신청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합니다. 누가요? 시장구청장이.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서 대리경작을 하는 자는 소유권자나 임차권자한테 그것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에 대해서 몇 프로를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그 수확률에 대해서 몇 프로를 줘야 되겠죠. 몇 프로 줄까요? 몇 프로 줬으면 정도 주면 좋겠어요? 20%? 10? 10? 예. 보통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하죠? 11조 하죠. 그 개념입니다. 10%입니다. 10%. 10%. 그래서 10% 부분을 우리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들이 334페이지 보세요. 334페이지. 가로 1번 대리경작자 지정 나오나요?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 하고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거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가로 1번 대리경작자 지정에서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거 하나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 그래서 이용하지 않으면 유효농지가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대리경작을 하도록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농지를 취득했는데 계속 이용하다가 이 땅을 농지 아닌 다른 땅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용도 변경하는 것처럼 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농지의 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농지를 그 목적, 그러니까 이 전용이라는 게 농지로 전용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농지로만 써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바꾼다 그 뜻이에요. 그럼 농지를 전용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농지를 농지 목적 외에 다른 땅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럼 당연히 우리 용도 변경할 때도 뭐 받았어요?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그 규모가 작으면 신고하든지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농지를 농지 목적 외에 다른 땅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 농지를 총관할하는 누구한테? 조심하셔야 돼 이게. 농지를 총괄하는 자는 위에 있는 농장이 됩니다. 농장이 누구예요? 농림, 축산, 식품 세 가지를 다 담당하는 농림, 축산, 식품 세 가지를 다 담당하는 장관한테. 그렇죠? 그래서 농림부 장관 이러면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렇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농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농장한테 뭐 한다? 허가를 받아요. 이게 허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농장한테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물론 시장군수한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농장한테 받는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허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용도로 바꿀 때 그렇게 허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상이 되어야 허가가 되는 거고, 이게 또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뭐가 다르냐 그 얘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점은 이거예요. 허가 대상은 완전히 다른 용도일 때. 근데 신고는 뭐냐면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죠. 근데 농사 짓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택 지으려면 그걸 뭐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야 돼요. 전용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농지가 주택이 농업인을 위한 주택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농업인을 위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문화회관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농업인을 위해서 뭔가를 짓고자 할 때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거 짓고자 할 때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전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럴 때는 허가보다는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나누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신고할 때는 굳이 농장한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국가라고 그러면 누구냐면 주로 뭘 얘기해요? 주무장관.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말고 다른 장관이 요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행정부 장관, 지방행정청에서 말 그대로 또 뭐가 있어요?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 땅 자체를 다른 목적으로 좀 쓰겠다, 써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도 허가나 신고 받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때는 뭐 하면 될까요? 협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협의해야 돼요? 농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농장과. 아시겠죠? 농장 주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딱 세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큰 개념으로 봤을 때 전용을 할 때는 당연히 허가나 신고 부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허가 대상일 때는 허가를 하고 신고 대상일 때는 신고를 하는데 허가는 주로 농장한테 허가를 받더라. 신고는 지장군수 구청장한테 받더라. 근데 그 대상되는 게 이제 농업인과 관계되는 부분을 할 때는 신고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로 허가 대상이 되더라. 그렇게 기억하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즉 다른 관청에서 장관이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를 바꾸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는 뭐 한다? 협의를 하는데 누가 나서야 돼요? 농장이 나서서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런 개념으로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얘기가 337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게 넘겨보시면 농지 전용 나오죠. 그래서 가로 1번 보시면 농지 전용 허가 대상에서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뭐 받아라? 허가를 받아. 그리고 그 내용들이 있겠죠. 허가 대상. 그까지는 지금 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 가서 보는 거고 일단 누가 뭐 하고 뭐 하는 정도만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가로 2번 농지 전용협의 주무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누구랑?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뭐 해라? 협의를 해라는 얘기예요. 어떤 과정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농지를 다음에 어느 하나 박스 보시면 농업인의 주택, 어업인의 주택 나오나요? 그리고 니언에 보니까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을 위해서 나온 거. 그리고 연구시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디귿 보시면. 다 농업인하고 뭐하게 돼요?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어느 하나의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그는 큰 틀만 지금은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농지법은 보통 보면 거의 뭐 끝에까지 거의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중에 가서 뭐 조금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부터 농지의 전용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능생식물 재배로 하는 게 바로 농업 경영이에요. 이런 식으로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뭐라 부른다? 농지 전용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농지 전용에서 뭐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는 다 설명드렸고 그래서 보시면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고는 시장군수 구청장. 됐나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신고를 허가를 우리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경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336페이지 보세요. 바로 옆에 보시면 농업진흥지역 나오죠. 그 부분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농지에 대한 뭐죠? 보존입니다. 농지 자체를 보존을 해야 돼요. 농사 짓는 땅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정하는 게 바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농업진흥지역. 그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농업진흥지역 부분으로 지정하게 될 때 농업진흥지역은 보세요. 책에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336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지정 대상 중에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뭐로?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한 게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걸 정해놔야지만 그쪽은 개발을 못하고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존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왜 보존이란 말을 쓰냐면 농사 짓는 땅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그럼 농업진흥구역은 뭐고 농업보호구역은 뭐냐 그 얘기예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보다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농업보호구역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 정리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농업보호구역 나오죠. 그걸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농업보호구역은 무슨 구역을? 농업진흥구역의 뭐를? 용수원 확보, 물의 확보. 물을 이제 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수질 보호 등 농업 환경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정한 지역이 뭐예요? 그게 농업보호구역이에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농업보호구역하고 농업진흥구역을 바꿔서 내요. 바꿔서 낸다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셔야 하냐면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원 확보도 하고 수질 보존도 하고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해서 정한 게 보호구역이에요. 농업이 장려될 수 있는 지역을 정해가지고. 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는 게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이 시험 문제 이 두 개가 바뀌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 있으면 여기 물을 공급하고 수질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게 뭐다? 보호구역이라고. 됐나 이거요? 헷갈리면 안 돼요. 두 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기억할게.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게 뭐다? 보호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밖에는 누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구역이 밖에 있으면 구역이 밖에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흥구역은 안에 있고 밖에 누가 있다고요? 보호구역 있다. 보호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보호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순서가 안 바뀐다고. 시험 문제 순서가 바뀌니까.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정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가로 1번 정해 보시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정권자.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뭐한다?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 농업진흥지역을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그때 지정할 때 어떤 땅을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 되냐 그 얘기예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땅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이 있을 거라고. 그 지역은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나라 전체 용도에 따라 나누었던 용도 지역 부분. 일단 그렇죠. 크게 나누면 뭐였어요? 도, 관, 농, 자였죠. 그럼 당연히 관농자는 크게 문제가 없죠. 개발하는 땅이 아니니까. 그러면 관농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그런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무슨 지역은?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은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녹지지역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녹간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시 있죠.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특별시는 여러분들 어때요?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되게 많은데 땅은 협소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걸 무분별하게 개발한 걸 막고자 녹지를 해놨잖아요, 지금. 근데 정말 땅이 부족하면 이 녹지도 뭐 해야 돼요? 그럼요, 개발을 해야 돼요. 땅이 너무 부족하면. 그럼 그때 써야 되는데 이걸 농업진흥지역으로 딱 지정해 놓으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못한다고, 이게. 그래서 녹지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는 건 좋은데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뭐 하겠다? 제외하고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 특별시는 땅이 너무 많이 협소하니까. 인구수는 많은데.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정 대상 지역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개발이용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녹간농자 나오죠.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대상으로 하고 다만 뭐는 특별시에 그렇죠. 녹지지역은 제외하겠다. 왜 제외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외하는 거야. 다른 거는 제외한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광역시가 다른 데는 인구수가 그렇게 지금 특별시처럼 많지는 않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다 정했습니다. 근데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때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정권자 시도지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예전에 그 허가권자 얘기할 때도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인데 도지사한테 뭐 받았죠? 사전 승인 받았잖아요. 이 농업에 관한 내용은 농장이 모든 건 다 알고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건 좋은데 대신에 나한테 뭐 받아라? 사전 승인은 받아라. 그래서 보시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때 누구의? 농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농장이 지정권자다 이렇게 나와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권자로 나온다고.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승인권자지.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아까 녹, 관, 농, 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상관이 없는데 관리지역하고요, 녹지지역 두 군데. 이거는 도시지역에 속한 땅이죠. 어떻든. 근데 지금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지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정하면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벌써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나중에 이 녹지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거, 그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가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 도시지역이니까. 지금은 안 짓지만 녹지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자연녹지지역은 나중에 개발할 수 있거든요. 개발도 다 되는 거고. 그런 땅인데 이걸 농림지역으로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럼 일단은 시도지사가 농장한테 승인을 받지만 누구한테? 국장한테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는 봐야죠. 내가 이거 편입시키려고,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괜찮겠습니까? 그 정도로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했을 때 나중에 그걸 알고 국장이 얼마나?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물어봐야죠. 왜? 딱 봐도 녹지지역은 개발을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관리지역 중에 또 어디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계획관리에 대한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그걸 갑자기 시도의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뭐 하려고 하면 지정하려고 하면 열받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뒤통수 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죠. 이거 협의해야죠. 그런데 급이 아니죠. 국장한테 그걸 협의할 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농장한테 뭐 해야 할까요? 농장한테 부탁해야죠. 아버지, 응? 아버지 친구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이렇게 지정하려고 한다고. 같은 친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중에 어디? 계획관리지역만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뭐 하려고 할 때, 포함시키려고 할 때, 지정하려고 할 때,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누구하고? 농장이, 즉 시도지사 대신해서 농장이 국장과 뭐 한다? 협의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국장이 안 삐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볼래요?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누구랑? 국장과 협의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협의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요? 농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336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지정 절차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협의 부분 나와요? 농림수산부 장관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장과 뭐 한다? 협의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심의하고 승인 부분 나오죠? 시도지사는 시도 농업 농촌 및 뭐 식품사무 회의부 중 나오고 이 심의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뭐 받아서 승인 받아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체계도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하나 자체에 이 말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장이 나오지. 하지만 그 문장을 기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그 문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체계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달리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했죠. 체계가 복잡하면 안 돼요. 체계가 복잡하는 순간에 체계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체계는 정말 심플해야 돼요. 간단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것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체계에다가 살을 막 붙여놓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게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체계 부분을 먼저 따로 기초과정 때 이렇게 15개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잡아놔야 되니까. 이게 농지법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농지 취득부터 시작해서 농지 처분, 농지 이용, 그리고 농지 전용, 그리고 농지 보전까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다 지금 한 번에 본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18회 22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어때요? 틀렸어요? 보세요. 이게 밖에 있는 거죠. 이건 어디 있어요? 이거 의니까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안에 있고 이게 밖에 있는데 제가 보호가 밖에 있어야죠. 보호가 지금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게 틀린 거죠. 여기에 농업 뭐가 있어야 돼요? 진흥구역이 있어야 되죠. 그 용소원의 확보나 수질 보호 등의 농업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뭐예요? 농업보호구역이 되는 거예요. 2번은요. 틀렸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뭐냐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자를 물어봤죠.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잖아요. 근데 농장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X.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다?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3번은요. 맞아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15번 농지법 체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취득하려고 하면 먼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거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뭐를 발급해줘요?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발급해주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농지를 이제 취득하게 돼요. 그럼 농지 취득하는데 그 농지를 농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처분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겠죠. 그걸 누가 내린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러면 처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이행을 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마땅히 처분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에 뭐 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끝까지 안 한 자가 있겠죠. 이행을 안 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거 누가 하게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감정가격하고 개별 공시지가하고 그 두 개 중에 무슨 값? 높은 가액의 얼마? 25%.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농지 취득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는 땅은 유효농지를 보고 그 유효농지는 뭐 하겠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이나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누구 대신에 소유권자나 임차권자 대신에 대리경작을 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돼. 권한권자를 다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농지 취득을 한 걸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어 없어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데 그때 전용할 때 허가를 보통 받는 대상이 있죠. 허가 대상이 되는 전용은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주로 농장한테. 그리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죠. 협의 부분, 주무관청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부분이 전용하려고 할 때 누구랑 협의하면 돼요? 농장하고. 그리고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신고는 주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땅을? 녹관농자. 녹관농자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농업진흥지역은 두 개로 나누시죠.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그걸 보호하는 농업보호구역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누구의 승인받아서? 그렇죠. 농장의 승인받아서. 그런데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때는 그때는 농장이 승인해주기 전에 누구랑? 국장과 뭐 한다? 협의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농지법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우리가 전체 15개 부분의 법령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법 전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었죠. 그 사업도 그렇고 도시개발 사업도 똑같아요. 처음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죠? 사업 시행자. 됐나요? 그럼 그 맥락으로 사업 주체가 되는 자들 쭉 보면 사업 시행자가 있고 도시개발법도 사업 시행자. 그다음 정비법도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건축법일 때는 건축주, 그 다음에 주택법일 때는 사업주체. 됐나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자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청에 뭐 받아야 돼요? 뭐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되죠. 어쨌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도시개발 사업일 때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같아요.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사업 시행자가 뭘 해야 돼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실시계획을 신청을 해야 돼. 작성해서. 그러면 뭐 해줘요? 인가를 해줘요.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올리면 그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축주가 뭐 하면 허가 신청을 하면 뭘 해주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법일 때는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가 뭐 하면 사업 계획을 올리면
뭐 해주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사업이 되어서 종료가 되어서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지만 되는지 아시죠?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일 때는 뭐 하게 돼요? 준공검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준공인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 건축법은 사용 승인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주택법은 사용 검사를 받게 되고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가 이 틀 뼈대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헷갈리면 나중에 단어 자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됐나요? 그거부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 때는 총 15개 테마 가지고 체계잡기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 휴가 아닌 휴가가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조금 복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오셔야 기본 과정부터는 기본서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기본 과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서를 가지고 하고요. 합격서는 안 씁니다. 합격서 안 써요. 합격서는 언제 쓰냐면 3월 달에 씁니다. 저는 공법은.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안 쓰고 기본서만 가지고 쓸 겁니다. 기본서를 쓰고 그 기본서 가지고 쓰면서 뭘 하냐면 저는 그때 암기장을 씁니다. 그래서 암기장은 어차피 뭐냐면 기본서 부분에 다 지문에 있는 거예요. 그 지문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수업 진행하는 것 자체가 1시간 수업을 했잖아요. 그럼 1시간 수업을 했으면 그 1시간 수업했던 것 중에서 반드시 기출 지문에서 알아야 될 암기사항들 그걸 끝날 때 정리를 해요. 그 정리하는 부분이 바로 암기장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책에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나갈 거니까 1월 달부터 3월 둘째 주까지 기본서로 나가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그 다음 쭉 이제 줄여가지고 합격서로 나가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1월 달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고 내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많아질 수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되냐면 공법이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럴수록 뭐냐면 할 수 있겠다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야 나 합격해서 어려운데 그럼 어려운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때까지 제가 제발 부탁드린 것은 마음속에 제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험 칠 때까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안 돼. 아우 힘들어서 죽겠어. 이런 말보다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냥 한번 해보자. 지금 어렵지만 조금 더 해나가면 가능할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긍정적인 말이 아니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렇게 돼요.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7주 동안 기초과정 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동상 보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강으로 오신 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 부분에 푹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